네, 자, 제44회 이론 시험에 이어서 실무 시험 문제 1번부터 2번까지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험 번호 C44 18개, 여러분 이름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권 확인 번호 JY3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제코닉스는 카메라 렌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회계 기간은 2020년이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해라. 자, 영수증 받은 게 있습니다. 자, 제코닉스가 받은 거고요. 금액은 20만 원 3월 5일 운송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품 배달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비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자료 1은 공급자 정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이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자료 2는 운송비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국민은행에서 보통예금 국민은행 통장에서 이체한 겁니다. 은행 정보 여기 쫙 있고요. 거래자료 입력하고 경비 등이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차변에 운반비 적어야 되겠죠. 자, 운반비 금액은 2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뭐예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보통예금 20만 원. 자, 보통예금은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야죠. 어디입니까? 국민은행.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경비 등이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죠. 그러면 메뉴 오른쪽 위에 보면 일반 전표에서 경비 검색창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비를 치면 경비 등이 송금 명세서 메뉴가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에 가서 일자 2020년 3월 5일 법인명 거기 영수증에 나와 있는 개별 화물 김용달 사업자 번호 거래 내역은 운송비죠. 20만 원. 송금일자 3월 5일 같은 날짜고요. 은행은 신한은행 계좌번호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따 한꺼번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약소금 수취거래 만기결제 할인 및 배서 양도에서 전자음 해서 2,500만 원 제코닉스 귀하니까 우리가 음을 받아서 보관 중인 것 같습니다. 자, 발행일은 한국신소재고, 자, 발행일은 1월 15일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 만기일, 지급기일이 7월 15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신소재에서 외상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다 전자음을 4월 15일에 국민은행에서 할인. 그러면 기간이 지금 석 달 남았습니다. 아까 7월이었죠. 근데 4월이니까 3개월 남았는데, 할인하고 할인율을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할인율은 연 12%, 월날 계산하고 매각거래, 아예 팔아버린 걸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할인 금액이 얼마냐. 돈이 급하니까 은행에서 거래은행에 가서 할인료를 수수료를 지불하고 돈을 받아온 겁니다. 자, 금액이 아까 금액이 얼마였어요? 2,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2,500만 원 곱하기 할인율은 연 12%입니다. 0.12. 근데 1년치가 아니고 몇 개월이죠? 만기일이 아까 몇 달 남았다 그랬어요? 3개월 남았죠.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하면 자, 할인받은 금액 할인료 얼마가 나옵니까? 75만 원. 75만 원. 돈이 급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공돈 나가는 거죠, 뭐. 자, 그럼 분개해 주면 어쨌거나 받을 어음은 없어집니다. 아예 팔아버렸습니까? 받어가 아니고 받을 어음. 자, 2,500만 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자, 아까 발행한 데 어디였어요? 발행한 데가 한국신소재. 한국신소재. 자, 그리고 할인료는 계정 과목을 뭘로 할까요? 받을 어음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은 어떻게? 매각했으니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자, 아까 계산한 금액 75만 원입니다. 7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보통예금. 자, 나머지 75만 원 빼면 2,425만 원. 2,425만 원. 자, 보통예금 거래처 또 해줘야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받을어음의 커서를 둔 상태에서 자, 뭐를 해야 되냐면 받을어음 현황에 반영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자금관리 F3를 클릭해주면 요 메뉴가 뜹니다. 받을 어음 관리. 자, 2번 할인 선택해 주고요. 어음 번호는 이미 보관 중인 거니까 더블 클릭하면 나타날 겁니다. 그거 그냥 선택해 주고, 그 다음 발행일, 만기일은 이미 입력돼 있습니다. 발행인 다 돼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할인 받았으니까 할인 기관, 국민은행 요것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정부 보조금에 의한 무형 자산의 구입.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유형 자산 구입했을 때입니다. 자, 전자생명산서 매입유형 SJC. 지금 우리 이 회사 당사는 제코닉스고요. 자, 여기 보시면 JW3800 뭐 기기인 것 같아요. 공급가액 3천만 원에 300만 원입니다. 자, 요거 도대체 뭐냐? 제품 생산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생계산서이다. 대금은 본건과 관련하여 4월 1일 입금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자,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다. 상환 의무는 없지만 장부에 기록할 때 요거 나중에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썼는지 아니면 다른 데 유용했는지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감사 세무조사 들어올 수도 있고. 유형자산 구입 내역을 일단 매입 매출 전표에 유형자산 구입에 대한 분개를 해주고, 자, 전자생배산사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고, 정부 보조금 관련 내역을 일반 전표 4월 21일에 입력하시오. 여기에서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유형자산 차감, 보통예금 차감, 요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만약에 받았다, 2천만 원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죠. 그리고 대변에는 정부 보조금 적어주는데, 여기 보시면 정부 보조금을 검색해 보면 당좌 자산에 105번 정부 보조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차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뭐 물건 팔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돈은 나중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예금 통장 중에서 2천만 원은 빼고 생각해라. 이거는 우리 돈 아니야. 지원받은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썼어요. 기계를 사는데. 자, 뭐 투자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를 샀습니다. 그러면 요 정부 보조금은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또 다른 정부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유형 자산의 219번. 이거는 유형 자산 우리가 갖고 있지만 구입해서 이거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야 해서 또 유형자산 차감 항목이 219번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차감과 유형자산 차감 잘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기계를 사기 전에는 보통예금 차감 105번, 기계를 살 때는 219번 해서 유형자산 차감 항목으로. 다시 말해서 일단 자, 유형자산 구입한 거 매입 매출 전표부터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유형자산 구입에 대한 거 매입 유형이 되고 과세 매입이 되겠죠. 51번 과세가 되고요. 구입한 기계장치는 JW3800, JW3800. 자, 금액은 3천만 원에 300만 원입니다. 부가세 300만 원 이렇게 해주고요. 거래처는 어디? SJC 주식회사. SJC 주식회사. 자, 전자입력 1번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유형은 3번 혼합으로 통일하면 되고요. 카드일 때만 4번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우선 차변에 기계장치 사왔죠? 기계장치 3천만 원. 부가세도 자, 좋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300만 원 이렇게 해주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일괄 지급했죠? 보통예금 3,300만 원. 자, 거래처 적어야죠. 국민은행이죠, 여기는. 자, 그리고 나서 자, 일반 전표 입력 지원 보조금이 도대체 얼마인가 줘야 하는 거 아까 4월 1일 지원받았다 그랬죠. 죄에서 보니까 이렇게 2천만 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고 현재 104번 정부 보조금 대변에 2천만 원. 이거는 보통예금 차감 항목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월 21일 날 이제 유형자산 기계장치를 산 거예요. 그러면 요 정부 보조금 대변에 있는 거 요거는 없애줍니다. 왜? 썼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104번 정부 보조금 자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다시 정부 보조금인데 아까 유형자산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유형자산 차감 219번 정부 보조금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두느냐? 감가상각 되죠. 감가상각 될 때마다 얘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계장치가 감가상각이 만약에 뭐 5년이다 하면 5년 후에는 정부 보조금 차감 항목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우리께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 퇴직연금에 대한 겁니다. 확정급여형, DB형이라고 그러죠. 여기 나와 있죠. DB 진다. 회사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겁니다. 회계 담당자 죽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했을 때 요 퇴직급여가 확정기여형으로 되면 속으로 웃어야 됩니다. 요거는 회사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회계 담당자가 할 일이 없어요. 자,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수익 또 여기다 운용수익이 생겼어요.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 관리를 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됩니다. 직원들 퇴직금을 매년 정산을 해서 그 금융기관에다가 통장에 입금을 하거든요. 그 입금된 금액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번 경우에는 퇴직금을 그 통장에 넣은 게 아니고 이자가 들어온 겁니다. 얼마? 550만 원. 그러면 자, 이자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직원들 퇴직할 때 그 이자까지 이제 분할해서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라 그러냐? 요 이자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여러분들 퇴직으로 검색하면 여러 개 뜰 거예요. 연금 운용 수익. 자, 550만 원. 복잡하죠? 말도 어렵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그러면 자, 1번 날짜가 3월 5일이죠. 자, 회계로 들어가서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자, 3월 5일입니다. 0305 차변 운반비 운반 치면 자, 운반비 여러 개 뜨는데 지금 판매에 관련된 운반비니까 자, 800번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자, 금액 20만 원 200 플러스 키. 자, 그다음 대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자, 거래처 국민 치면 국민은행 들어갔습니다.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경비 등이 송금명세서 작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가서 경비를 칩니다. 경비 치면 경비 등이 송금명세서 이렇게 뜨죠. 자, 여기 가서 하나씩 입력을 합니다. 우선 거래일자 2020년 0305 3월 5일이고요. 자, 영수증에 있는 법인명 개별 화물 됐고요. 성명은 김용달.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120-21-12348 됐고요. 거래 내역은 운송비죠. 운송비 거래 금액은 20만 원. 그 다음에 송금일자 같은 날이죠. 2020년 0305. 자, 은행명 F2 키를 눌러서 신한 치면 신한은행 계좌번호 552-2153-800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자, 날짜가 4월 15일입니다. 요거는 닫고요. 저장하기 yes. 됐고요. 그 다음 일반 전표 4월 0415. 자, 차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매출 치면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밑에 한참 내려가야 되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금액 75만 원. 됐고요.
또 차변 보통예금이죠. 103번. 거래처는 국민. 예, 국민은행 됐고요. 그 다음에 2,425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주고. 자, 그 다음 대변. 받으럼 110번이죠. 자, 거래처는 한국 치면, 예, 한국신소재 들어갔습니다. 2,500만 원. 자, 커서를 받으럼 이쪽에다 놓고 F3 키를 칩니다. 그러면 받으럼 관리 이렇게 뜨죠. 예, 2번 할인돼 있고요. 어음번호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예, 한국신소재에서 받았던 거 여기 있죠. 예, 선택. 그러면 쭉 다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고요. 발행일 다 돼 있고 할인기관 국민은행이죠. F2 키를 눌러서 SC F2 국민은행 돼 있습니다. 이러면 됐습니다. 자, 다 됐고요. 그 다음 자 3번 날짜가 매입 매출 전표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자 4월 21일 0421 자 유형 가서 50일 과세 매입 품명은 JW 한영키로 JW 3800 네, 됐고요. 자, 그 다음 공급가액 3천만 원에 부가세 300만 원. 자, 그 다음 거래처 SJC S 치면 예, SJC 자 전자입력 1번이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주면 되죠. 차변에 자 기계 치면 예, 기계장치 자 됐고요. 그 다음 대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예, 3,300만 원 예,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일반 전표로 다시 가서 자 일반 전표에 가서 4월 1일 날 요게 보조금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4월 0일 정부 보조금 자 2천만 원 받은 거 확인됐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분계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4월 기계를 구입한 21일 그럼 차변에 정부 치면 정부 보조금 뜨죠. 자 위에 있는 게 자 숫자가 작은 코드번호 숫자가 작은 거 요게 보통예금 차감 항목입니다. 이제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 금액은 2천만 원이죠. 그 다음 대변 다시 정부 칩니다. 정부 치면 자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유형 자산 차감. 예. 그래서 2천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날짜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자 그리고 차변 퇴직연금 운영자산이죠. 자 3번 퇴직 치면 여러 개 뜹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인 눌러주고요. 자 금액 550만 원 그 다음 대변 퇴직연금 운용수익 또 퇴직 치면 자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퇴직연금 어디 있니? 예, 여기 맨 밑에 있네요. 퇴직연금 운용수익 자 대변에 55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고 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미래에셋으로부터 받았다 그랬죠. 자산항목 거래처 미래 치면 미래에셋증권 예, 여기 거래처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됐고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은 1번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항상 1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소, 2번은 수정세금계산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매출 유형이죠. 누가 사갔냐면 코리아 옵트에 매출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복수거래예요. 두 개입니다. 날짜가 달라요. 카메라용 렌즈, 자동차용 렌즈 해서 이렇게 이거 다 입력해야 됩니다. 자, 코리아 옵트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5월 31일 월 합계로 발급하고 그러면 우리는 요 날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날짜 5월 31일자로 앞에 두 개를 자 입력을 합니다. 대금은 5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하였다.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어 복수 거래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그리고 전자생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생계산서 발급 및 전송. 자, 그리고 5월 31일 복수 거래 요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아까 계약금은 5월 5일 날짜를 검색해 보면 거기 계약금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면 선수금이 100만 원입니다. 요걸 확인하시고요. 자, 유형은 과세 매출이 되겠죠? 11번. 과세 매출이 되고요. 품명은 요건 복수거래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공급가액 두 개 합쳐서 550만 원. 부가세 55만 원 되겠죠? 55만 원. 자, 거래처 어디에요? 코리아 옵트. 예, 코리아 옵트. 자, 요것도 입력 전자 발행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전자 발행으로 여기서는 손대지 않습니다. 분계 유형은 3번 혼합으로 통일하면 되고요. 자, 우선 제품 매출 대변에 제품 매출 자 550만 원 그리고 부가세도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55만 원. 자, 이렇게 해주고 차변에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자, 선수금 확인해 보니 100만 원입니다. 아까. 그리고 나머지 450만 원은 여기다 부가세까지 하면 100만 원 빼고 부가세까지 하면 510만 5천 원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 아, 이거 지금 제가 하나 잘못했네요. 555만 원이네요, 이거. 그러면 555만 원에 55만 5천 원. 그러면 여기 제품 매출 555만 원. 어이씨. 아차하면 다 뜰릴 뻔했네. 그 다음에 요거 55만 5천 원입니다. 예.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100만 원 빼면 요거 두 개 더하고 100만 원 빼면 예, 510만 5천 원. 요거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 510만 5천 원. 예,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날짜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자, 일반 전표 닫고요. 매입 매출 전표. 일반 전표에서 한번 선수금 받은 거 먼저 한번 볼까요? 5월 5일 0505 예, 선수금 코리아 옵트에서 얼마요? 100만 원 받았습니다. 이거 확인됐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 가서 5월 31일 0531 자, 유형은 과세 매출이죠. 자, 품명 입력하지 말고 여기 가서 복수 거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자, 우선 카메라용 렌즈, 예. 자, 수량 30개, 단가 10만 원 됐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동차용 렌즈 예, 수량 15개, 단가 17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면 자, 여기 자동으로 들어왔죠. 금액 다 들어왔고요. 자, 거래처 코리 치면 코리아 옵트 전자 요거는 손대지 말고 넘어가라 그랬죠. 그다음 3번 혼합. 자, 대변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은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차변 3번 외상 매출금 부터 하겠습니다. 108 금액 510만 5천 원. 자, 또 차변 3번. 자, 선수금 1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차액 100만 원 예, 제로가 되면 정확하게 금액은 입력한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손대야 될 거는 자, 전자세금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날짜 5월 31일이죠. 0531 거래처는 엔터. 자, 미전송돼 있죠. 자, 우선 발행부터 해야죠. 전자 발행 그냥 확인 눌러주면 끝입니다. 자, 발행 예, 됐고요. 자, 이제 전송해야 됩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상국세청 홈택스. 자, 그냥 로그인만 클릭. 자, 안 보이죠? 그럼 미전송 매출 조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발행. 예, 이러면 전송 끝났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가서 자, 날짜 5월 31일 한 번 더 엔터 쳐서 여기 보시면 전자 발행 요거는 전송까지 다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 된 거고요. 자, 이제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 들어가겠습니다. 2번. 자, 전자세금 계산서. 자, 빨간색 매출 세금 계산서죠. 재성전자에 팔았고 6월 8일 계약금 650만 원에 65만 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6월 8일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겁니다. 본거래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으로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해제되었다. 6월 20일. 6월 8일 계약금 받았는데 납품할 수 없어서 6월 20일 날 계약을 해제한 겁니다. 자, 계약금은 해제일의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고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국세청에 전송까지 하시오. 전자세금에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 일자는 무시하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가서 6월 8일 계약금 받은 날 클릭해서 상단에 보면 수정세금 계산서가 보일 겁니다.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수정 사유를 선택해야죠. 여기 클릭하면 여러 개 뜹니다. 계약의 해제 4번 선택해 주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당초 6월 8일 날 이렇게 계약금 받은 건데 6월 20일 날 계약 해제했죠. 그러면 과세 계약금 요거 자동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다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까지 해야 되겠죠. 아까 1번에서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날짜 6월 8일입니다. 자, 요거는 닫고요. 6월 8일 0608 계약금 받은 거 이렇게 있죠. 자, 요거를 수정세금 계산서 클릭. 그러면 수정 사유 중에서 자, 쭉 내려와서 네 번째 계약이 해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떴죠. 날짜 20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수정 날짜. 다른 건 손댈 필요 없습니다. 확인. 예, 됐고요. 자, 요거를 전송해 줘야 됩니다. 발행하고 전송.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다시 가서 날짜 0620입니다. 0620 해제한 날짜 거래처 처음부터 끝까지 엔터. 자, 그럼 여기 뜨죠? 요거 클릭해도 되고 말아도 됩니다. 자, 전자 발행 확인. 자, 발행. 그럼 발행됐고요. 자, 전송하겠습니다. 국세청에. 자, 로그인. 자, 미전송 매출 조회 예, 떴죠. 발행 완료.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 넘어갔습니다. 자, 날짜 한 번 더 쳐볼까요? 예, 전자 발행 요거 다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3번. 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 이 회사가 부동산 여유 건물을 빌려주고 월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부가세 별도 해서 임대를 해준 겁니다. 임대인용. 그래서 그 다음에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이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행해 줬어요. 자, 블루무역에 9월 임대료 9월 1일자 요 날짜로 200만 원에 20만 원 이렇게 했고요. 자, 자료일은 블루무역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이다. 자료인은 9월분 월임대료 부가세 포함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고,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건 요거예요.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가 뭐예요? 자, 보증금 아까 있었죠. 전세보증금 얼마 했어요?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법정이자로 당신네들 요것도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한다 이거죠. 월세로 간주한다. 단 법정이자만큼만. 그래서 요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것도 받았어요.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받은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죠. 이것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 9월 임대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전자입력으로 처리하고요.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요거를 또 작성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거 매입 매출 전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그리고 간주 임대료 적용이자율은 1.8%,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 매출 전표 9월 30일에 매입 매출 전표가 또 임대료에 대한 거 있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거. 그래서 총 3개를 작성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요거는 조회해서 저장만 눌러주면 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선 월세 받은 거 요거에 대한 매입 매출 전표 자, 입력부터 해야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그러면 과세 매출이 되죠. 과세 매출 유형이고요. 분명은 뭐예요? 임대료죠. 자, 9월 임대료. 9월 임대료가 월 아까 얼마였죠? 예, 200만 원에 부가세 20만 원. 거래처는 어디예요? 블루무역. 블루무역. 자, 전자입력으로 하라 그랬죠? 1번으로 하면 되고요. 분계 유형은 3번 혼합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자, 월세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220만 원 들어왔죠? 220만 원. 자, 거래처 국민은행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자, 대변에 임대료 200만 원에 자, 부가세도 받았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2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7월에서 9월 자,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7월, 9월 해서 상호 블루무역 그 다음에 2층 호수 임대차 계약서에 거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주고요. 면적 83제곱미터, 용도 사무실. 자,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200만 원 치면 간주 임대료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22만 1,311원. 요거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여기 간주 임대료 요거 입력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고 예. 요거 2개 입력해 주면 금액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해서 이제 또 부가세 신고를 해야죠. 자,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간주 임대료 아까 금액 22만 1,311원에 대한 거 또 해야 됩니다. 증빙 서류는 없죠. 왜냐하면 그냥 보증금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증빙 서류가 없는 매출, 건별 매출 14번을 선택해 줍니다. 건별 간주 임대료 분명은 자, 공급가액 아까 22만 1,311원. 부가세 10%죠? 22,131원. 거래처는 똑같습니다. 아까 요거는 뭐 거래처 요거는 전자세금이라든가 요거는 입력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됩니다. 3번 혼합으로 가고요. 자, 간주 임대료 요것도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면 103번 보통 예금이고요. 자, 거래처 요거는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2개 합치면 얼마죠? 22,131원. 아, 요거 부가세에 대해서만 22,131원. 자, 요것만 우리가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22,131원. 자,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세 조회를 해보면 22만 1,311원, 22,131원. 자, 통장에 들어온 돈이 요것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만 부가세 예수금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조회하고 저장 눌러주면 돼요. 자, 4번까지 설명을 하고 3, 4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공통 매입세 매입 내역이 있습니다. 6월 25일 건물, 3월 5일 기계장치, 4월 10일 토지. 요거에 대해서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 1,000만 원과 500만 원. 토지는 면세니까 부가세는 없죠. 자, 요 문제 때문에 아마 합격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과세 기간이 제품 매출 공급가액, 과세 사업
면세사업 2020년 1기, 2기입니다. 총 공급가액 그중에 면세사업, 과세사업에서 비율 계산해 보니까 면세 비율이 2020년 1기는 25%, 근데 2기는 40%. 얼마 증가했어요? 증가한 게 15% 증가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 봐두시고요. 요구사항이 뭐냐면, 본 문제 하나요. 주식회사 제코닉스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하고, 자료 1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구입 내역입니다. 자, 자료 2는 2020년 1기 및 2기 제품 매출 내역이다. 기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에 의하고. 자, 평가 문제는 뭐냐? 공통 매입세액 재계산을 하라. 그리고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매입세의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그럼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 가서 재계산이라는 말이 있는 맨 오른쪽 네 번째 거를 클릭해주면 양식이 뜹니다. 자,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세 공통 매입세액 재계산 결과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공통 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면세 사업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죠. 불공제죠.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놓은 거를 빼서 자산에 더해주고 세금을 공제받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전표 분계를 12월 31일자로 해줍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제가 먼저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메뉴는 찾아서 들어가고 10월부터 12월 하고는, 자, 여기 쭉 가다 보면 재계산이라는 말 들어가고 이거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매입세액. 자, 여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계산식 가서 밑에 보면 도움말 뜹니다. 건축 구축물은 1번, 그 다음에 기타 건축 구축물이 아닌 뭐 기계장치 같은 거는 2번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구분에 가서 아까 건물, 기계장치, 토지가 있었죠? 기계장치, 토지는 입력 안 합니다. 왜냐하면 면세니까 매입세액 아예 공제 못 받는 거고요. 자,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요거 1,000만 원, 기계장치는 500만 원이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게 뭐냐면 여기 체감률이라고 나와요. 체감, 몸으로 체감을 한다. 물가 오른 거. 그럼 뭐예요?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는 체감률이 100분의 5. 자, 1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건물 같은 경우.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100분의 25인가? 25. 여기 보면 뜹니다. 100분의 25. 100분의 5, 100분의 10, 100분의 25 뜨는데 그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100분의 5, 아, 여기 있구나. 100분의 25. 자, 그 다음에 경과된 과세기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건물을 구입한 게 2018년 6월입니다. 6월 25일. 그러면 자, 2018년 7월부터 연말까지. 그럼 과세기간이 자, 몇 번 있어요? 과세기간이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2019년 1기, 2기 두 번 있죠. 그 다음에 2020년, 자, 지금 12월이죠. 2020년 12월이니까 두 번 있습니다. 총 5번. 5번.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2019년 3월에 산 거예요. 그러면 얘는 3번입니다.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 요건 5번, 요거는 3번.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자, 그래서 엔터 치면 요거 자동 계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면세 비율이 증가됐죠. 예, 여기 보시면 25에서 40%로 15% 증가했죠. 1기에서 2기로 갈 때. 그래서 여기 가서 15, 15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금액 자동으로 생겨요. 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112만 5천 원 건물은, 기계장치는 18만 7,500원. 재계산했더니 얘네들은 매입세액 불공제다 이 말입니다. 이 금액은 각각. 그래서 요거를 입력하고 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면 공통 매입세액 면세하고 과세 섞여 있는 공통 매입세액 사업 51번. 자, 요거 131만 2,500원 두 개 합쳐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나와요. 건물하고 기계장치. 자,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부가세 대금금 각각 못 받는다고. 그래서 건물하고 기계장치 각각 건물은 112만 5천 원. 그래서 부가세 대금금 공제를 못 받으니까 원래 차변에 있던 매입세 부가세 대금금이 대변으로 와서 자, 못 받게 되고 112만 5천 원. 그 다음 기계장치 얼마예요? 18만 7,500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신에 그 자산 증가로 보는 겁니다. 자산에 합치는 겁니다. 자, 여기 이거는 건물 112만 5천 원. 그 다음 기계장치 18만 7,500원. 이렇게 해서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 이건 직접 해봐야 알겠죠? 안 하면 힘들죠. 자, 그래서 3번부터 부동산 임대에 대한 거. 자, 우선 매입 매출 전표 가겠습니다. 자, 9월 1일 0901. 자, 유형은 과세 매출이죠. 11번. 자, 품명은 9월 임대료. 9월 임대료 됐고요. 200만 원에 20만 원. 자, 거래처는 블루무역. 블루무역이고요. 전자입력 1번이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주면 되고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죠. 임대료. 임대 치면 임대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차변. 자, 보통 예금이죠. 103번. 금액은 얼마예요? 220만 원. 자, 요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예. 거래처 국민은행.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동산. 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여기 있죠. 가서 07월부터 09월. 자, 여기 가서 자, 상호 블루무역 블루 쳐볼까요? 있으면 다행이고. 네, 블루무역 있네요. 자, 층은 몇 층이에요? 2층. 그 다음 글씨가 작아서 201호. 201호 됐고요. 사업자 번호 들어갔고 면적 83제곱미터 됐고요. 자, 임대기간 2020년 0901. 그 다음에 2021년 0831. 자,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죠. 월세 200만 원 됐고요. 자, 그러면 간주임대료, 보증금이자 간주임대료 돼 있죠. 22만 1,311원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9월 30일 간주임대료에 대한 간주임대료 금액이 계산이 됐으니까 요거에 대한 매입 매출 9월 30일자로 하라 그랬죠. 30일. 자, 유형 14 건별 품명은 간주임대료. 자, 공급가액 22만 1,311원. 자, 다시 요건 돌아가서 22만 1,311원. 그 다음에 22,131원. 이렇게 수기로 다시 한번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거래처 이거 뭐 안 해도 됩니다. 뭐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분계 유형만 3번 혼합. 자, 대변에 지금 부가세 요 돈만 들어온 거죠. 통장에 들어온 건 22,131원. 간주임대료만 들어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다 입력을 했지만 간주임대료만 들어온 거 차변의 보통예금이고 대변에 요 제품 매출을 없애주고 요걸 차변으로 바꿔줍니다. 보통예금 103번 22,131원. 요러면 자,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차액도 없죠. 요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가볼게요. 부가세 신고서. 자, 7월부터 9월, 07월 1일부터 0930 엔터 치면 자, 여기 뜨죠. 이렇게 기타 해서 간주 임대료 요거에 대해서 들어온 걸로 해서 요것도 뭐예요? 부가세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 4번 문제.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가서 예스, 뭐 당연히 이게 예스 해야죠.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원에 월 클릭해서 자, 날짜는 10월부터 12월이죠. 문제에 주어진 거. 자,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재계산 내역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계산식 가서 밑에 보면 건물 구축물은 1번,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을 치고 엔터. 자, 구분에 가서 건물 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1,000만 원이죠. 건물은. 자, 체감률 셋 중에 건물은 100분의 5, 기계장치는 100분의 25라 그랬죠. 요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자,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해 보면 1년을 1기, 2기, 과세기간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5번. 자, 그럼 경감률은 자동으로 뜨고,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 증가된 또는 감소된, 증가됐죠? 몇 프로? 15%. 예, 그러면 112만 5천 원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자, 이제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번입니다. 기계장치. 자, 요거는 500만 원어치 사왔죠? 체감률, 요거는 3번입니다. 100분의 25. 자, 요거는 과세기간 3번. 그러면 경감률 25. 자, 이것도 마찬가지 비율이 15%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18만 7,500원. 요거를 메모를 해 두셨다가,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 전표 이따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확인하고 저장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10월부터 12월, 예, 엔터 치면, 자, 여기 보시면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거 안 들어갔네. 잠깐만요. 예, 요거 저장을 안 눌렀구나. 예, 저장. 예스. 됐습니다.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자, 12월 31일. 아니요. 엔터. 아까 저장을 안 누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16번에 여기 131만 2,500원. 자, 더블 클릭해서 보면, 예, 여기 들어왔죠. 131만 2,500원. 그래서 이것도 저장. 예,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됐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 일반 전표 입력해야죠. 아까 12월 31일자로 전체 메뉴에서 일반 전표 입력. 자, 부가세 대급금 취소한 거 12월 31일. 차변. 자, 건물. 자, 금액 112만 5천 원. 예, 됐고요. 대변 부가 치면, 예, 부가세 대급금 112만 5천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자, 또 따로따로 합니다. 이거 차변 기계장치. 기계 치면 기계장치. 자, 요거는 얼마요? 18만 7,500원. 예, 됐고요. 대변. 자, 부가세 대급금 위에 있는 거 135번. 예. 18만 7,500원. 예. 아이고. 18만 7,500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다 됐습니다. 자, 합격률이 낮은 이유를 좀 알겠죠. 실무시험 들어가서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회차들은, 예,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자, 수고하셨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연말정산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